3교시 시작할게요. 페이지 69. 학원 나오는 게 나아요? 집에서 인강 듣는 게 나아요? 아, 나오는 게 나아요? 왔다 갔다 안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어수선하니까 나 혼자만의 생각 7월에 시험 치니까 문제가 많이 어렵게는 1차는 그냥 평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 그냥 왜냐면 기존에 있는 시험도 공무원 시험도 밀리고 각종 뭐 이제 기사 시험 같은 것도 거진 다 기술서 다 밀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내는 것도 이제 사회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내는 사람들도 한 달 전에 미리 들어가서 문제를 다 내고 검수하고 또 이따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기간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다 밀렸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티게는 못 낼 것 같아요. 모든 요 상반기 때 치는 시험들이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70페이지 철근의 가공 갈로 1번에 철근을 가공할 때는 구부려진다고 불 떼워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가공? 상온 가공.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 가공하고 갈로 3번에 원형 철근은 쑥쑥 잘 빠지니까 무엇을 한다? 갈고리를 해주고 동그라미 2번 이형 철근은 갈고리를 생략해도 되지만 중요 부위 같은 곳에는 이형 철근도 갈고리를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갈로 4번입니다. 동그라미 1, 2, 3, 4번 보기둥 단부라든지 끝부분은 잘 빠질 수 있으니까 2번에 늦근, 띠철근 3번에 굴뚝은 아무래도 열작용이 반응하니까 잘 흘러내릴 수 있으니 4번에 캔틸레버는 한쪽만 지지하고 있으니까 또 해줘야 되겠다. 갈로 1번에 철근을 이음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겹침, 기계적 이음, 용접. 겹침은 말 그대로 겹치는 걸 말하는 거고 용접은 두 개를 이어주는 것이고 기계적 이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근과 철근이 있다면 얘네 둘이를 기계적으로 커플링 해주는 그런 철물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적 이음입니다. (71페이지) 철근의 간격 쭉쭉 있는데 만약에 보철근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철근이 들어가 있고 주변에 띠철근을 해주었습니다. 철근의 간격을 할 것인데 얘가 주철근, 얘가 띠철근, 그리고 여기 좀 짧죠? 얘를 단변이라 할게요. 얘네들을 다 토탈해서 기준을 큰 값으로 할지 작은 값으로 할지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하는데 철근 간격할 때 주철근의 몇 배? 16배. 띠철근의 몇 배? 48배.
그 다음에 장변과 단변이 있다면 단변 길이 해서 철근의 간격은 촘촘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느슨느슨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을 봤을 때 촘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격은 얘네들 수치의 가장 작은 값을. 만약에 얘가 지름이 D22짜리라고 할게요. 얘는 10짜리의 띠철근은 요 단변이 300mm라고 할게요. 했다면 20으로 할게요. 그럼 20 곱하기 16 하면 얼마? 320. 얘는 480. 얘는 300이죠. 그럼 철근 간격을 줄 것인데 요렇게 해서 어떤가? 작은 값으로 철근의 간격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책에는 단순하게 요래 나와 있지만 철근 간격은 조금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기준이 철근마다 다르고 이 수치까지 안 나온다 손 치더라도 간격은 그 나오는 값이 어떤 값? 작은 값. 그리고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수평 순간격은 골재, 굵은 골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25mm 이상. 공칭 지름, 철근의 지름보다도 커야지 되겠죠. 다음 갈로 2번에 피복 두께 나왔네요. 많이 있었습니다. A, B, C, D, 내구, 내식, 내화, 그리고 또 뭐 또 있더라? 콘크리트, 유동성 확보도 넣어주자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7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피복 두께 요 값이 나와요. 이 표를 조금은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 즉값을 꼭 깔아야 되나 싶지만 아셔야 되거든요. 기본이 보니까 수중에서 사설하는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가 얼마? 100을 기준으로 해서 흙에 영구히 접한다. 얼마 미리? 80. 다음 흙에 직접 노출,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둘 중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봐줘야 되는 건 요거는 실내 파트거든요. 이 건축 분야는 흙에 노출되는 거 토목 분야예요. 건축 분야는 밑에 거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그 중에서도 만약에 바닥 슬라브 D35 초가면 40이고 35 이하면 20인데 그 중에서도 다 안 헤어진다 하면 뭐만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보기둥 얼마 기준입니까? 모든 철근이 40이죠. 즉 4cm 최소 피복 두께는 둬야 되는데 만약에 고강도 콘크리트다. 그럼 얼마까지? 보기둥이 원래는 피복 두께를 40mm까지, 즉 4cm까지 최소 줘야 됩니다. 근데 야가 고강도 콘크리트야. 그러면 얼마 저감 가능하다? 10mm 뺄 수가 있어요. 즉 30mm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 교재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안 나왔고 뭐라 나왔습니까? FCK가 40MPa 이상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그게 고강도라는 말이죠. 다음 73페이지에 철근에 이어줄 때 용접이든 기계든 원래 철근과 철근은 내 자체의 강도보다 얼마 배 이상? 1.25배 이상. 즉 용접으로 이어주든 기계로 이어주든 즉 철근 두 개를 이어줘야 되는데 얘네 둘 사이를 용접으로 있든 기계로 있든 얘네들의 강도보다는 얼마 배? 1.25배 이상. 만약에 SD 400짝이라고 치면은 강도가 야가 항복 강도가 400이란 말이거든요. 요 강도 얼마? 1.25배 나오는 강도 나올 때까지 이어달라는 말입니다. 다음 뒷면 74페이지. 철근과 철근을 이을 겁니다. 이음할 때 위치, 기억에. 인장, 응력. 인장은 당겨지는, 늘어나는 힘이죠. 늘어나는 곳에 철근을 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쑥쑥 빠진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인장, 응력은 적은 곳. 그러면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철근을 이어줄 수 있는 위치는 압축력은 큰 곳,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은에 한 곳에 철근수의 반 이상을 잇는다 안 잇는다? 잇지 않고 엇갈려 이어주세요 이 말이고. 디귿에 D35 초갑니다. D35 정도면 두꺼운 철근, 얇은 철근 뭐죠? 두꺼운 축에 속하거든요.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겹침 이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어줘야 되겠다면 서로 다른 크기는 괜찮아요. 35보다 작은 걸 말하는 거겠죠. 서로 다른 크기를 이때 인장부의 압축부에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건 되는데 35하고 35보다 작은 애하고 이어달라는 말이죠. 교재는 없지만 정착하는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가 있겠죠.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전해야 돼. 안전하려면 뭐를 해줘야 된댔습니까? 항상 했잖아. 백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100으로 시공하면 안 된다 했죠. 앞에다가 뭐 개수를 준다고 했었죠. 같은 말. 정착 길이도 기본 정착 길이가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무엇이 필요하다? 개수가 필요해요. 어떤 개수냐면 보정 개수. 만약에 복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가지고 어떠고 정착 길이에 보정 개수를 더해준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곱해줍니다. 개수는 곱하는가? 그래서 최소 정착 길이가 시방서에 어떻게 있냐면 인장 철근이 있을 것이고 압축 철근이 있겠죠. 그럼 둘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 정착하는 길인데 인장 철근과 압축 철근 중에서 정착해야 되는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되는 아이는 인장일까요? 압축일까요? 다시 철근을 정착해줘야 돼. 정착하는데 인장 측에 정착하는 거와 압축 측에 정착하는 철근 중 누가 조금 더 길게 빼줘야 될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인장은 늘어나는 쪽이 인장이고 압축은 쪼그라들락하는 쪽이 압축 측인데 철근을 정착하는 이유는 빠지니까 정착하는 거잖아요. 빠질라니까. 그러면은 인장 쪽이 제일 빠질까요? 압축 측이 제일 빠질까요? 인장이 제일 빠지겠죠. 그럼 얘는 원래 길이보다 좀 더 길게. 그래서 얘는 시방서 기준은 300mm, 최소 300mm 해달라 말이고 압축은 좀 적어도 됩니다. 200mm까지. 그리고 만약에 또 서로 다른 철근을 이음을 해줄 거예요. 서로 다른 아이들은 그 값들이 가지는 정착 길이도 다르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철근을 정착을 할 적에 서로 다른 정착 길이를 가질 것인데 큰 값을 기준으로 해줘야 될까요?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해줘야 될까요? 정착 길이는 큰 값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 쪽으로 간다라는 걸 기본 개념 하에 생각하시면 편해요. 인장은 잘 빠지니까 더 많이 정착해주고 서로 다른 철근을 정착을 해줄 것인데 그럼 서로 다르니까 걔네들이 정착 길이도 달라. 정착 길이도 다르니까 하나는 만약에 나는 10cm 정착해야 돼. 나는 20cm 정착해야 돼. 그러면 누구로 다 달라? 20cm 큰 값으로 가달라는 말이죠. 다음 75페이지 미음 있는 거. 보가 왔네요. 보가 있는데 보의 중앙은 상부, 단부는 하부. 또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한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보의 중앙에서는 어디에서 인장을 받습니까? 상부, 하부. 네,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이게 가래떡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들이 기니까, 긴 부재니까. 얘가 야가면은, 여기가, 인장 측이죠. 여기가 인장이야. 그러면 단부에서는 상부, 하부, 어디가 인장 측입니까? 상부죠. 상부가 인장 측이니까, 철근을 이어줄 적에는 얘네들은 그러면 잘 빠지는 위치들이죠. 그러면 철근을 이런 식으로 백은 들어간다는 말이죠. 보면 보의 중앙은 상부, 단부는 하부에서 있는다. 갈고리의 길이는 이음 길이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그라미, 이음 그거는 철근 있는 위치예요. 여기는 인장측이니까 이음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인장측이니까 잘 늘어나니까 스트로건을 대어줬고, 만약에 철근을 이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네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의 상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어디? 상부에서 이어주고, 보의 양단부에서는 어디? 하부에서 이어달라는 말이죠. 걔는 있는 상황이고, 그림으로 표현되는 건 인장 측에다가 스트로건을 대어준 거고. 다음 77페이지. 앞쪽에서 계속 나왔던 말들입니다. 콘크리트 시공 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시공 연도를 영어로 하면 뭐라 합니까? 워커빌리티. 동그라미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계속 표로도 정리했고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들입니다. 넘어갈게요. 78페이지. 블리딩, 레이턴스 했었죠. 블리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여기 이제 막 있는데 물이 막 올라와. 이게 무엇이다? 블리딩. 건조 수축 과정이 일어나면서 물이 올라오는 게 블리딩이고 위에다가 물이 날아가 버리고 그 중에서 찌꺼기가 생겼어. 뭡니까? 레이턴스. 블리딩 현상이 크다라는 것은 무슨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 재료 분리였죠. (79페이지에) 슬럼프 했었죠. 슬럼프 친을 했었는데 가능함. 슬럼프는 큰 값이 좋다, 작은 값이 좋다. 작은 값. 다음 80페이지. 표가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아까 앞 시간에 2교시 때 표 하나로 정리해 줬죠? 그 말이에요. 창고 1, 2, 3이 있는데 가까워. 시내에서 공사를 하고 가까워지. 즉 레미콘이 오는 거리가 짧아요. 그럼 무슨? 센트럴 믹스. 너무 멀어. 그러면 트랜짓 믹스인데 가까울 때는 다 비빈 상태로 와야 되겠죠. 멀리 있어. 그러면 오다가 비벼야 되겠죠. 그 거리를 생각하면서 하자고 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이어 붙는 위치 또한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공의 이음은 콘크리트가 한 번에 다 타설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기초 먼저 하고 그 다음 기둥 올리는 것처럼 한 번에 안 될 경우가 있으니 그때 시공 이을 때는 동그라미 1번에 전단력이 큰 곳, 작은 곳 어디? 작은 곳. 동그라미 2번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어떻게? 직각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압축력, 축은 이래 작용하겠죠. 기둥에서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수직. 요 말입니다.
직각으로 하는 것이 원칙. 동그라미 3번. 시공 이음면 위치에 따라 수평, 수직 방향 이음면이 있다. 수평의 대표적인 곳은 어딜까요? 바다. 다음 수직은 요거처럼 기둥 같은 경우죠. 갈로 2번에 어떤 상태로? 습윤 상태로 양생해야 되겠죠. 갈로 3번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두 번째 점 헌치가 뭐였나요? 헌치는 사실은 보가 이래 되어 있을 때 전단력이 양단부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죠. 톡 끊어지는 거. 그거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사실 더 탓을 해주죠. 이렇게 요래 만들어주죠. 이 부위를 뭐라 한다? 헌치.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끊어서 타설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왜? 전단력이 작용하는 부위니까 끊어버리면 전단력 작용해버리면 툭 끊어져 버리겠죠. 떨어집니다. 세 번째 점, 내민 부분은 연속해서 시공하자. 내민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복도식 아파트에 흔히 이래 보면은 있는 거. 캔틸레버 보이죠? 팔 하나만 뚝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실 베란다도 마찬가지죠.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고구마 툭 나와 있잖아요. 밑에 받쳐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속 시공. 내민 부분 밑에다 적어 넣으세요. 캔틸레버 봅니다. 캔틸레버 보. 연속 시공해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바닥틀 시공, 거기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 작은 보 폭이 몇 배 떨어진 곳? 2배. 아치는 축의 직각. 다음 신축 이음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뒤에 조인트 할 때 같이 할게요. 밑에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염화물, 수돗물 속에는 염화물이 들어가 있죠. 시멘트를 비빌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돗물 속에는 염화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얘가 사실은 콘크리트 양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0.3. 동그라미 2번에 시멘트 높이는 얼마까지? 13포. 동그라미 3번.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보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온도 있는 표를 외워야 되겠지요. 봤을 때 25도 이상은 빨리 굽겠네. 그러면 90분. 동그라미 4번. 콘크리트 타설 이음 부의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 내력을 고려해. 단부? 보의 위치는, 단부는 여기는 전단력이 엄청 잘 작용해서 헌치를 두자라고 했죠. 헌치를 또 한 번에 타설하자 했잖아. 여기다가 뭘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단부에 하면 안 되고 중앙부 이래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수분 양생이죠. 시멘트는. (82페이지) 쭉 정리하시고요. 52번 주제 슬럼프에서 83페이지 넘어가서 위에 동그라미 2번. 염화 물량은 얼마? 0.3. 동그라미 3번에 시멘트를 레미콘에 있는 걸 들고 왔습니다. 이 시멘트가 강도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든다? 공시체를 만든다고 했었죠. 공시체를 만드는데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작은 거는 얼마? 200에 100도 있었고 요거보다 사이즈 큰 것도 있었죠. 얼마? 요거보다 좀 큰 거는
300에 150짜리가 있었는데 공시체를 만드는데 작은 게 큰 걸로 갈 때 하면은 보존개수 얼마? 0.97. 레미콘에서 왔는 이 시멘트가 압축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시체를 만드는 그 주물 있거든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몇 개를 만듭니까? 3개를 만들죠. 그래서 나 하나, 너 하나, 연구소에 다 나가주고 똑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8일 있다가 기계에 넣어서 깨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요구했는 그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갈로 2번의 압축 강도 검사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기억에 하루에 한 번은 해줘야 되고 타설하는 그 장수마다 해주고 디귿에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해달라는 말이 꼼꼼하게 해달라는 말들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28일 동안 붙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줄,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강도 보정 개수를 얼마로 해달라? 0.97 사용을 해주고 동그라미 5번에 강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엇을 한다? 코어 공시체.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있었는데 얘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이 공시체를 해보니까. 나 저기 집 다 지었는데 저기에도 이 강도 안 나왔으면 큰일 나죠. 그럼 가가지고 구멍을 뚫어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천공해갖고 뚫어서 갖고 옵니다. 그게 코어 공시체. 그래 다행히 걔는 강도가 나오면 또 다행인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코어 공시체를 채취해 왔는데 압축 강도 시험지 3개 이상의 세 군데를 뚫어오나 봅니다. 평균값이 평균 했는 값은 85%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85%가 넘더라도 한 개가 내가 원하는 강도의 75%가 되지 않으면 작지 않으면 합격. 그러니까 75%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평균치 높아도 그건 불합격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83페이지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13번 동그라미 1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 검사할 때 슬럼프 공기량 검사 맞죠? 동그라미 2번에 구조체 타설 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마다 몇 번? 한 번. 동그라미 3번. 현장 양성되는 공시체는 실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어떤 거? 똑같은 것. 동그라미 4번. 구조물 성능을 재할 시험할 경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동그라미 5번이 위에 해석되는 어려운 말이 이렇게 보기가 나왔었네요. 코어 공시체 압축 강도 시험 결과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 기준 압축 강도 85%에 도달하고 일단 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의 값이 75% 작지 않으면 합격. 하나라도 75%보다 작아버리면 불합격. (14번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페놀프탈레인이 뭡니까? 페놀프탈레인의 원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얘는 무색입니다. 근데 얘가 무슨 상태에서만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상태에서 우리 아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뭡니까? 염기성, 알칼리성 에서만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성화 시험 때 이용되는 것이죠. 다음, 그러니까 중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원래 그 콘크리트 딱 필로프탈 씨알 딱 떨어뜨려서 무슨 색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붉은색이 나와야 되죠. 근데
중성화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색깔이 무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말이죠. 84페이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다 했던 내용들이네요. 85페이지 넘어와서 뭐 다 15 예제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표가 있네요. 하단에 우리 두 번째 있는 거 시공연도라는 말은 정말 많이 나왔죠. 작업성이라고 했었고 위에 컨시스턴시 뭡니까? 반죽 질기 컨시스턴시 영어로 표현돼도 알아야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반죽 질기니까 유동성 정도 이런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형성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성형성이고 마감성 이런 말도 있네요. 마감성을 뭐를 보냐면 콘크리트를 했을 때 표면 상태를 보는 것 그게 마감성입니다. 마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거칠게 나오면 안 되고 좀 매끈하게 나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음 리미콘에서 갖고 온 거는 그 할 때 펌프 이렇게 이송해서 하죠. 펌프에 잘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펌프 이송성. 다음 86페이지 상단. 읽어보시고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동그라미 1번. 균열, 옳지 않은 것 1번. 보의 전단 균열은 부재축의 경사 방향으로 발생하는 균열이다. 지워버렸는데 보의 전단 균열. 보가 이랬으면 전단 균열 이리를 가거든요. 그래서 경사 방향. 그래서 스트럽을 원래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시공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이래 수직으로 쳐주는 거거든요. 경사 방향으로 한다. 무슨 균열이라고 하냐면 사인장 균열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말이. 어쨌든 맞는 말이죠. 묘의 전단 균열은 부재축 경사 방향 발생하는 균열. 줄이면 사인장 균열. 경사 방향으로 작용하는 균열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침하 균열은 백은된 철근 직경이 클수록 증가한다. 맞는 말이겠죠. 3번. 건조 수축 균열은 물 시멘트 비가 높으면 증가하죠. 4번. 소성 수축 균열은 어쨌든 균열입니다. 바람이 약하면 약할 것이고 바람이 잘 불어서 건조가 잘 일어나면 강하겠죠. 5번. 온도 균열은 온도차 부재담이 클수록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줄로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여기까지 나가고 제가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 OX 있는 것까지만 13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진도 더 나가려 하니까 너무 부하 걸리는 것 같네. OX 있는 것까지만 13번 오늘 했는 겁니다. 기억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번 면진, 내진, 재진, 면진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에 있었던 면진입니다. 면진 기초에다 그 저반 밑에다가 무엇을 장착했습니까? 면진 스프링 있었죠. 그래서 1번 면진 설계는 집안에다가 면진 스프링을 박는 거니까 집안의 개수의 영향을 받고 건물 증축은 가능하지 않죠. X입니다. X. 2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물시모자, 물시멘트, 모래자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네. 습식 구조이며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기가 긴 거는 맞죠 또. 근데 불가능 쪽으로 봐주셔야 돼요. 가능하게 공사합니다. 하는데 굳이 OX로 가능한다면 X. 3번 철골 구조, 가구식 구조로서 여기까지 맞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철골은 가늘고 긴 부재, 가구식 구조 맞습니다. 한 번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맞고 내화 철은 참 좋긴 한데 최대 단점이 또한 내화성이 부족하죠. 내화 구조이며 틀렸고 고층 건물 적합은 맞는 말이죠 또. 4번 커튼월 구조 바깥 벽을 커튼월 구조 유리창처럼 이런 비내력벽의 일종입니다. 비내력벽 구조 했는데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여 건물의 자족을 감소 맞죠? 다음 조립식 구조이다. 맞나요? 아니나요? 조립 커튼월 이거 공장에서 만들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립식 구조 맞습니다. 내력벽, 비내력벽 공장에서 만들어 올 수 있겠죠. 5번 진흙 허용 지중 응력은 이제 요거는 말로 너무 어렵죠. 그림 하나 그리면 또 쉽죠. 진흙은 만약에 진흙이라고 치면은 얘는 어디부터 꺼집니까? 가운데부터 이렇게 꺼져버리죠. 여기가 힘을 많이 받쳐준다는 말이고 이건 조금밖에 못 받쳐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진흙 단부보다 중앙부가 작음으로 여기까지 맞네. 건물의 기초계획 시 중앙부를 보강하는 설계하여야 한다. OX 뭡니까? O죠. 6번 사질 집안. 사질이네 사질. 사질이니까 얘는 사질입니다. 모래 집안이죠. 사질은 만약에 땅이 꺼진다면 어디서부터 꺼진다 했습니까? 양단부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먼저 꺼져요. 그럼 중앙에 힘을 많이 받쳐주고 얘는 조금밖에 못 받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질 집안의 허용 지중 응력은 단부보다 중앙부가 더 크므로 말뚝을 어디에 박아줘야 되겠습니까? 사이드 쪽에 보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부가 아니고 단부에 더 많이 박아야 된다. 7번 표준 관입 시험입니다. 땅 흙의 성질을 알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63.5kg 추를 높이 76cm 자유낙하 얼마 cm 받는다? 30cm인데 300mm 같은 말이죠. 소요되는 N값을 사질 집안 밀도 측정 맞는 말입니다. 8번 보링은 점토질이었죠. 보링 방법 중 가장 정확한 것은 보링 구멍 뚫는 것인데 방법은 수세식, 충격식, 회정식 세 가지가 있었죠. 회정식은 가장 정확한 방법의 일종으로서 불교란 시료는 채취가 불교란 시료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치료를 채취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둥둥둥 떠다니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 아니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 불교란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다? 아니죠. 가능하죠.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가장 깨끗한 시료가 나온다는 말이죠. 불교란 시료 채취는 가능하다. 9번
히빙은 사질 점토 뭐였습니까? 그럼 히빙은 점토죠. 사질 집안에서 아니네 점토 집안에서 야가 맞는 말을 하려면은 보일링 현상은 요래 가야 되겠죠. X 10번 웰 포인트 공법은 집안 계량이 하나였는 거 맞고 사질 집안이죠. 점토질은 드레인 공법이었죠. 11번 집안 계량 공법 중 투수성 좋은 사질은 웰 포인트였고 드레인은 점토질이었습니다. X 12번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작업을 중앙에서부터 하죠. 주변에 흙을 남겨두고 중앙부를 먼저 굴착한 후 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텃파기 공법이죠. 앞에 말은 맞아요. 앞에 말은 뒷말이 틀렸어요. 집안 계량은 웰포인트, 드레인, 뭐 또 땅 바꾸는 거 치와 뭐 이런 게 있었죠. 13번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는 단면 내 무슨 힘이 크게 걸리게? 압축력. 최대 단점은 무엇이다? 뭐가 부족하다? 14번에 있네 바로요.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의 최대 단점은 내화성 부족이죠.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15번에서 30번까지는 숙제로 풀어오세요.